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은 패시티인데 평상시에 패시티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제가 패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좀 추려가지고 왔는데, 제일 처음으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환자한테 주로 패시티를 권유하시는지. 가장 많이 찍는 CT 중에 하나가 패시티인데, 패시티는 다양한 증상으로 찍게 된단 말이지. 가장 흔히 오는 증상은 당연히 기침, 그다음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 폐 엑스레이에서 혹이 보였거나 이상한 게 보였을 경우, 또 하나는 이제 체중 감소를 동반한 기침이 있을 경우에는 패시티를 찍어봐야 되고, 패시티를 많이 찍으러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저번에 폐는 MRI보다 CT가 더 도움이 된다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거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지. 우리가 폐 MRI라는 거는 영상의학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낯선데, 우리가 폐는 사실 검사할 게가 많지가 않아. 폐는 보통 CT 아니면 엑스레이밖에 안 찍는단 말이지. 그 이유는 폐는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장기야. 호흡을 하기 때문에 MRI 같은 경우는 움직임, 우리가 움직임에 굉장히 연약한, 되게 취약한 검사 도구여서 폐 MRI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MRI를 찍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또 공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폐 초음파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MRI나 초음파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서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숨을 참고 있는 동안 찍을 수 있는 도구인 엑스레이랑 CT를 찍는단 말이야. 우리가 패시티 같은 경우는 한 30초 정도 숨을 참으면 찍을 수 있어서 엑스레이랑 CT가 폐에서는 다른 촬영 방식에 비해서 훨씬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폐 MRI보다 CT를 찍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럼 숨을 20분을 참으면 MRI를 찍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폐를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랑 CT를 찍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당연하지 않겠어? 특히 폐 엑스레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찍는 엑스레이 중에 하나일 텐데, 폐 엑스레이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기는 하고, 사실 살면서 폐 엑스레이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찍어봤을 거란 말이지. 나라에 사는 건강검진에서도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폐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검사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폐 엑스레이에서 심장 뒤라든지 식도 뒤라든지 이런 곳에 숨어있는 병변들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혹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패시티를 찍어야 되는 게 중요한 소견이고, CT와 엑스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고민을 해보면은, 폐암 같은 경우에는 2cm 미만이 1기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기 폐암인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놓칠 확률도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있지만 보이지 않는 폐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CT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 거여서 1기 폐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엑스레이보다는 CT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아까부터 원장님 폐암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폐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패시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폐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폐암 때문에 패시티를 찍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폐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을 하는 암인데,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1위의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암이 전체 암 사망자 중에 거의 2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고, 폐암이 사망률 1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폐암은 의사로서 정말로 중요한 암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내가 환자들한테도 많이들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사로서 암을 막을 수 있으면, 꼭 의사가 아니라 인류가 암을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지만 아직까지 암을 막지는 못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최선은 조기에 암을 발견하자, 의사로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 조기 폐암이라고 하는 1기에 완치되는 확률을 많게는 85%,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3기로만 넘어가도 10% 미만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란 말이에요. 4기로 가면 1%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기에만 발견을 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기 폐암을 발견하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일기에 찾아내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패시티라고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폐암에 있어서 패시티가 이만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라고 나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폐암을 CT로 발견하기가 용이한 거면 폐암도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정기 점검이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폐암 검진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서 국가 검진이라는 거는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에서 해주는 검진을 하잖아. 암 검진은 두 가지. 전 국민이 모두 다 하는 일반 검진에는 폐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폐암의 사망률을 많이 줄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도 국가 폐암 검진이라는 게 2019년도에 도입이 됐단 말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만 54세부터 만 74세, 담배를 30감년, 그러니까 30감년이란 건 뭐냐면 하루에 한 갑씩 30년 이상 동안 담배를 핀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CT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CT를 2년에 한 번씩 찍어주는 걸 폐암 검진에 도입을 해서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의 30감년 이상의 흡연을 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폐CT를 찍을 수 있다. 보통 비용은 한 10,000원 정도. 폐CT를 찍어주고 있는 사업을 지금 벌써 4년째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원장님, 아까 폐암 정기 점검 기준이 30감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덜 핀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분들은 CT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30년 핀 사람이 아니고 29년 9개월 핀 사람을 그럼 찍지 말아야 되냐, 이 소리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 폐암 같은 경우에 지금 폐암 검진 대상자는 흡연을 많이 한 사람만이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보면은 비흡연자 폐암도 진짜 많단 말이지. 흡연에 관련된 폐암이 있지만 흡연에 관련되지 않은 폐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거고, 내가 학교, 의대를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흡연과 관련된 폐암이 전체 암의 종류 중에 1위였는데 어쨌든 폐암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종류도 바뀌고 있는 것처럼 비흡연자 폐암도 많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흡연 30년의 흡연을 한 사람들만 폐CT를 찍어야 되냐? 나는 사실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찍어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4세인데 흡연을 많이 한 사람이 찍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50대나 60대 뭐 폐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폐암뿐만 아니라 기관지가 약했던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폐CT를 찍어보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한단 말이지.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폐CT를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해주는 거를, 나는 다른 CT는 아무것도 매년 찍어야 되는 CT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폐CT만큼은 기회가 된다면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찍어보는 거를 내 가족이라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원장님, 그러면 1, 2년에 한 번씩 폐CT를 뭐 권유한다,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주제가 방사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방사능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설량 CT라는 거의 탄생이 폐CT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폐CT는 자주 찍을 수밖에 없는 CT라고 난 생각을 해서 요새는 1mm 10V가 안 들어가는 CT라고, 우리가 자연 방사능이 3, 4라고 했을 때 그거의 3분의 1, 4분의 1도 들어가지 않는 CT가 폐CT라는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이제 방사능 1년에 한 번 정도 1mm 10V를 뗄래요? 아니면은 폐암을 고민을 해볼래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물론 내가 폐암이 생긴다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CT를 안 찍겠지만, 폐암에 대한 나는 걱정을 하게 된다면은 매년 50대에서 60대 이상, 특히 흡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찍어보는 것도 나는 권고를 한다 라는 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렇다고 해서 방사능이 나오는 CT를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강요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폐CT에 대해서는 권고안, 이 정도가 맞다라고 나는 생각해. 원장님, 그러면 폐암 말고 CT로 다른 질병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자꾸 폐암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폐질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항상 영상의학과 의사가 폐 CT를 찍으면 고민이 폐암, 폐렴, 폐결핵 셋 중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경우도 많아서 그 이외에도 뭐 물이 찼을 경우 아니면 폐에 섬유화가 일어날 경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찍고 증상은 기침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피를 토한 환자라든지 이러한 폐 특이 증상들이 그리고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폐렴인지 폐결핵인지 폐암인지 보기 위해서 찍는다. 뭐 사실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어려운 얘기여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요거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 실장님 오늘 그래서 폐CT에 대한 궁금증은 좀 풀리셨습니까? 많이 풀린 것도 있고 오히려 더 궁금한 것도 생겼고 오늘은 퇴근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정리해서 펫CT 2편으로 다시 한번 원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펫CT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도 있겠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펫CT라는 검사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폐암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폐질환들을 감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이지만 언제나 말하지만 CT는 방사능이 나오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펫CT를 무작정 나 20대인데 저 이 영상 보고 펫CT 한번 찍으러 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검사는 목적에 맞게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가 넘는 사람한테서 폐암 확인을 위해서 CT를 찍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30대인데 나 폐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저 같은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내과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 펫CT를 찍어야 하는 목적에 맞는지 이걸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펫CT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CT를 찍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와서 진료를 보시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CT를 찍어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담배를 폈는데 CT를 찍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전문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펫CT를 찍어보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